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서민범입니다. 1, 2강에 벌써 자기소개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 3강은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랑스 교육은 이제 6학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교육은 이제 6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6, 5, 4, 3.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2학년, 1학년, 터미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공에 맞춰져 있는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가지 교육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S, 사이언스고요. 공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S를 택하고, 그다음에 ES, 에코노미 소시알이라고 이제 경제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L, 리테라처라고 이제 글 쓰고 싶은 사람들, 말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건데요. 2학년 때 S를 골랐던 사람이 1학년 때 L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공대를 가고 싶어서 수학을 쪽으로 이제 2학년을 택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택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에코노미 소시알로 갈 수도 있고, 다음 학기는 나는 L을 해볼래. 그리고 L로 갔다가 또 다음 학년 때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이제 시선을 넓혀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한테요. 또 재밌는 점은 프랑스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고등학교 때 그 수학이고 과학이고 결과를 이제 내야 되는, 확답을 가져야 되는 수학이나 그 과학에 대해서도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이제 시험지에 답안이 틀렸어요. 수학에서. 근데 과정이 좀 색다르고, 그리고 과정이 설득력이 있으면요, 답이 틀려도 점수는 높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과정 중심. 결과는 틀려도 돼. 그렇지만 너가 했던 과정은 정말 뛰어나다, 설득이 된다, 그리고 맞다라고 느끼면 거기에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거죠. 확답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확답을 찾으려고 정말 많은 다양한 과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교육을 그때부터 심어주는 거거든요. 철학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그게 베이스가 되다 보니 철학 자체가 이제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철학이 모든 거의 베이스가 돼서 과정에 대한 중요도, 아이들이 답보다는 자기만의 과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까지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중에서 딱 5가지만 이제 제가 뽑았고요. 이 5개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프랑스 교육 자체는 5가지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관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능을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는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굳이 수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고등교육이 있는 거죠. 고등학교 교육이요. 어느 전공을 하고 싶은지는 프랑스 학생들은 고등학교 되기 전부터 아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경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벌써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 그 수능의 중요도가 그 사람이 고르는 전공에 따라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심지어 필요 없을 경우도 있어요. 아트로 간다고 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고등학교에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정해지게 돼 있어갖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를 수능이 없이 예술 대학을 들어갔다 그래도 그 사람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해주는 사회이고요. 그게 첫 번째로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말하지만 바로 철학이라는 수업을 중학교 때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철학이라는 수업은 되게 재밌는 점이 시험 문제들이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라야 해요. 근데 재밌는 점은 확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철학가가 쓴 글을 읽고 자신만의 해석을 설득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수업을. 그 선생님들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점수를 낮게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나온 거를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잘한다는 건 한 유명한 그 철학가의 얘기를 읽고 그 사람의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거.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쌓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끝날 때만 돼도 애들이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요. 재밌는 예를 들자면요. 한 번은 뉴스에도 나온 거예요. 이건 실화고요.
철학 시험은 보통 인간은 무엇인가, 뭐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수능 문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용기가 무엇인가라는 철학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한 철학 학생이 그 잘하는 학생은 용기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것이다 그러고 냈어요. 프랑스에서 뉴스가 된 게 그 아이가 20점 만점에 18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아트로 본 거죠. 이것이다. 용기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보통 용기가 무엇이다 그러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용기가 뭐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이것이다. 근데 그게 아트가 된 거죠. 그리고 뉴스가 된 거고 그게 바로 프랑스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교양 과목을 워낙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양 과목은 즉 철학이에요. 철학을 그 중요시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 시작하게 되면은 집안에서도 철학 교육을 저절로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철학 교육을 단단히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벌써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랑 와인을 마셔요. 부모님이 와인을 잘 안다면 와인을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게 왜 뭐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맛이 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또 지도 마셔보고 느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성인이 되면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이제 가정 교육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또 다른 철학이랑 합쳐져서 자기만의 주장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프랑스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번째는 전 강의 때 말씀드렸던 터득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저는 프랑스를 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터득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운 좋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과를 이제 건축과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건축과 1학년을 딱 들어가서 아무 설명도 없이 집을 설계해 오래요. 근데 집을 설계했어요. 뭐 흉내를 낸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딱 가져갔는데 교수님들이 틀려서 다시 이게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제 변명한다고 치고 아직 도면 그리는 것도 못 배웠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래서 뭐 다음 학생 딱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쇼크가 됐거든요. 잠깐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터득 모드로 가는 거죠. 뒤처지면 안 되고 학비도 비싸니 인터넷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유튜브 강의도 보고 읽지도 않던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한 터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과정을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집을 그나마 이제 설계같이 보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5학년까지 계속돼요. 수업 시간에 뭘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니고요. 교수의 취향대로 학생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은 그런 걸 어떻게 다 맞춰주냐. 그 학생이 찾은 답을 밀어줘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프랑스 교육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이제 표현의 다양성. 프랑스는 표현이라는 걸 학생 때는 정말 거침없이 해요. 건축과에서는 정말 설계를 하다가 남는 공간들 있잖아요. 채우다가 남는 공간들이 항상 생겨요. 근데 그 공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긴 뭐 하는 데야? 사람 죽이는 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은 더 심한 말도 해요. 솔직히 지금 방송에서 나갈 수도 없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크리틱이 그 교수가 하는 말은 사람 죽이는 공간을 만들어야가 아니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건축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강렬하게 이제 크리틱을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제 그 크리틱도 설득이 되니까 듣고도 충격보다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다양성은 진짜 그 확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갖고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으로 여러 개를 이룰 수 있는 과정들을 이제 오픈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프랑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국 교육이랑 해외 좋은 교육이랑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빼서. 근데 한국 교육은 킵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교육은 한국만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너무 외국 거를 갖고 와서 막 그 접목시키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뽑아서 우리 교육에다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입식이지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옵션도 주고, 이게 시간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한국만의 교육이 생기고,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에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다 그러고 한국으로 오는 거죠. 이거는 교육이랑 상관없지만 저는 한국 연기자들이 뭐 미녀와 야수 뮤지컬을 멋지게 소화하는 것보다, 그것도 멋지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외국 멋진 배우들이 홍길동 뮤지컬을 하는 걸 보고 싶거든요. 한국이라는 거는 뭐 BTS 싸이 뭐 영화 뭐 오징어 게임 그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재밌는 컨텐츠를 이제 교육에도 넣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은 해외에서 봤을 때도 탐나는 교육, 받고 싶은 교육이 되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한국이 좀 더 홍보되면은 나중에는 해외 브로드웨이에서 해외 멋진 배우들이 홍길동, 구미호 이런 뮤지컬을 하게 되는,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